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 사람을 제치고 더 가까운 측근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의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8일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죠. 그로부터 딱 일주일 만입니다. 그래서 김용 일주일 뒤에 정진상 일주일 뒤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이 발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환장 다음에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를 하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만 혼자 외롭게 남게 되는 거고, 좌진상, 용, 이런 최측근들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흔들고 있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부장검사 엄희준. 네. 그래서 이제 정진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억 4천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입니다. 어디다 썼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검찰에 나와서 시종일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정진상은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한테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을 수사 중인 엄희준 부장검사, 그리고 강백신 반부패 수사 3부 부장검사, 이 두 사람을 지난 11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정진상과 김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행위입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이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다수 야당이 이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흔들고 있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엉터리다, 압수수색 영장이 엉터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는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2019년에 정진상이 살았던 아파트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아파트 동출입구부터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유동규 씨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서 정 실장이 주거지로 갔다고 했는데, 그러한 검찰 주장에 정확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3인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랬는데, 검찰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고,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유동규가 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CCTV에 내 모습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계단을 이용해서 갔다.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으니 거기 찍히지 않으려고 했다. 정진상이 살고 있는 곳이 5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층까지 걸어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 현장 사진을 보이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동 출입구에 CCTV가 있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현장 조사를 다 했다. 그리고 재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 확인된 사실만 사실관계를 영장에 기재했다. 누구의 진술만 가지고 예단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 유동규의 진술만 믿고 그대로 우리가 영장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검찰은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타협은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은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수원지검에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것을 다 진술을 할 테니,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를 다 진술할 테니 나 자신에 대한 혐의는 수사를 마무리해달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타협은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일정한 선에서 정무적인 뭐 판단을 해서 선긋기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없다. 누구든 잘못을 하고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어쩌면 민주당 쪽에서는 은근히 정진상 수사, 김용 수사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으로 그런 수사가 넘어오지는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검찰에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택도 없다. 타협은 없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3인방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는 428억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제 그 돈의 구체적인 지분 관계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 이제 이런 것들을 수사를 더 해야지요.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매우 중대한 증거와 유의미한 내용물을 확보를 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진상 실장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 경기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이런 것들을 지냈는데 이제 그때 받았다는 현금 1억 4천만 원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그러니까 유동규 보고 휴대폰을 창밖으로 버려라 라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그 다음에 428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부정처사 후 수뢰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수사를 보완을 해서 아마도 구속영장 그리고 기소하는 공소장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라는 말을 치면은 거기 가장 많이 검색되는 연관어로 포괄적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단 1원 한 장 받지 않았지만은 2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범법적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고 그 포괄적인 그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가령 최순실 씨가 뭐 이런저런 단체를 맡아서 거기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법리를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 최순실보다 훨씬 더 가까웠을 김용과 정진상이 저지른 그리고 유동규가 저지른 그러한 잘못들은 포괄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공동체들이 저지른 잘못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